보통 어떤 방법까지 써서 숨기나요? 어떤 이제 환자 같은 약을 이제 먹는데 요렇게 떨어뜨려요. 환자 보관으로. 투어프하고 딱 출근했는데 24시간 그 인계 노트에 이제 적혀 있는 거 약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약 어떻게 할 건지 의견 내놓으세요.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다 먹이고 가라. 그러다가 만약 선생님이 동수생 왜 안 가니 그러면 너 아직도 안 갔니? 놓고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 3화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이 엄마가 정다은 간호사를 막 깨웁니다. 그래서 창문이 칠흑같이 어두워. 우리 지난번에 이슈됐었던 그 새벽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데이 출근하기 전에 보통 한 4시 반 5시쯤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깨워줬어요? 저도 엄마가 깨워줬어요. 엄마 깨워줬어. 혼자 자취했으니까. 저는 엄마와 같이 살았지만 제가 엄마를 깨웠죠. 엄마 아침잠. 아주 능동적인. 그럼요. 근데 저도 아침잠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신다. 그 우리 신랑이 되게 내가 아침잠이 없는 줄 알아. 지금도 애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나도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이거든. 우리 신랑이 당신은 아침잠이 없어서 좋겠대. 정신 차려. 근데 두티 중에 데이브 나이트 중에 뭘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나이트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는 오프를 좋아했죠. 세 개 중에 고르라 그런다면 신규 때는 나이트가 좋았고요. 짬이 좀 차서는 이브닝이 좋았고. 데이는 역시 데이는 저는 1순위가 이브닝이었거든요. 이브닝은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이렇게 마치고 술을 좀 마셔도 되고 물론 이브닝이 제일 바쁘긴 한데 데이가 제일 바쁘지 않나요? 정신과는 들어가는 약물 때문에 오전에 좀 많이 세데이션 돼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이브닝 때 이제 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브닝 때 액팅아웃 일어나거나 하는 일이 되게 많죠. 여기 3화에서 새로 등장하는 인물들 간호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나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간호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할 말이 많더라. 처음에 수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요. 일단 간호 학생들 소개 잘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주죠. 간호 학생들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앉아. 그리고 근데 일단 의자도 부족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2개 3명. 우리 병동에 실습을 온 실습생들이 이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인계라면 지금 이렇게 인계를 이제 그쵸. 보통 받으니까 이제 학생분들은 보통 이제 인계 들을 때 뒤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데 우리 때는 그때 이제 서서 이제 인계를 옆에서 듣도록 돼 있었어요. 너무 졸리니까 서서 조는 기술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서서 졸다가 옆에 선생님이 인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 조는 거죠. 머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빡 머리를 박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실습생도 박자마자 깜짝 놀라게 자기 머리가 거기까지 내려갈 줄 몰랐으니까 완전 그때 모두가 웃었어 그때는. 그 학생들 데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과정에서 김서환 님이 약간 그 게임에 대한 망상에 빠져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얘기를 듣다가 진실을 말해. 이거 게임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환자가 이제 거기에 확 팅없이 일어나죠. 진짜 학생들이 정신병동에 실습을 와가지고 액팅아웃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실수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나도 모르거든. 뱀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하는 환자가 있었어. 그러면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실습생이 저거 뱀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순간 환자 액팅 없이 확 일어나는 거죠. 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경우는 피해망상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면 자기 얘기를 하고 욕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 모여서 수근거리거나 웃으면서 다른 환자 쳐다보지 말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줘요. 근데 학생들은 환자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딱 꽂혀가지고 때리려고 확 와가지고 욕설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실습에 가서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괜히 뭔가 폐를 끼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소감 얘기할 때 항상 학생분들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말을 하면은 무슨 일이 터지고 말을 안 하자니 말을 하라고 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남자 학생이 갑자기 뭐 쉬었다 하자고 그래. 되게 좀 표정 없이 지금 쉴 시간이다. 나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요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게 사실 여기에서는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었던 친구여서 사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넣었던 태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교수님한테 전달받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친구들 이런 이제 학생분들이 있긴 있죠. 복도에서 양치질 하면서 걸어가거나
또는 머리 풀었다가 묶으면서 그냥 그 복도를 걸어가는 거지. 선생님들이 거기서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안 하고 학과에 전화를 해요. 한동수 교수님 네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얘기 잘 듣고 있는데 꼭 좀 한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네. 그 말도 있어. 나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내가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실습지를 학교에서 확보를 해주는 게 아니야. 실습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는 교수님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은 그 실습지가 속된 말로 잘린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그럼 실습 못 나갈 수도 있는 못 나갈 거야. 수도 있어요. 못 그래서 찾으면. 사실 정신과 실습 자체를 안 나가거나 못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인제대학교에 있을 때 백병원은 우리 학교 우리 병원이니까 무조건 이제 실습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것도 아니야? 자기네 병원도 안 받으려면 좀 안 더 받아주는 거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유리한 거죠 그냥. 당연히 자대는 무조건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충격적이다 굉장히. 결국 그 교수님의 영업 역량 진짜. 어쩐지 잘하더라. 아 잘하죠. 정신 차려.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약간 음료수를 사주러 가요. 그쵸. 카페. 카페를 네, 가요. 근데 일단 카페를 갈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 갔다 치더라도 빨리빨리 나오는 음료,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금방 나올 수 있는 음료를 보통 시켜요. 근데 여기 장면에서 문제의 남자 학생이 캐모마일.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녹화 전에 살짝 들어보니까 이 캐모마일에도 약간 정신과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고를 봤을 때는 그냥 눈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황장애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내가 언제 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다시 공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공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이제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면서 원래 불안장애 환자들은 카페인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부러 캐모마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자면 커피는 못 마시고 캐모마일은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그냥 저는 안 먹겠습니다. 난 이랬을 것 같아. 역시 야 사회생활 맞네. 만렙인데? 보통 아니네. 저는 이따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데? 그 이제 정신과 약물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담배, 커피, 이제 카페인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병동에서 커피 같은 경우에도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웃긴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커피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타. 근데 입안한 주전자에 환자들 사이에도 이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야. 저 간호사 때는 커피 맛이 없다. 저 간호사 때는 커피 잘 탄다. 그러면 환자들 막 몰려요. 여기는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탔잖아. 이거 나 신규 때 커피 이렇게 탔거든. 우리 때는 이제 봉지 그 말한 커피 따로, 설탕 따로, 프리마. 2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걸 막내가 탔어야 되는데 나는 못 타는 스타일이었어. 진짜로 못된 선생님들은 딱 먹자마자 하수구에다 그냥 콜콜콜콜. 근데 이것도 사회생활 잘한 거야.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그 구수 선생님한테 커피를 사기 시키기 때문에 업무가 하나 줄잖아. 근데 잘 타잖아? 그러면 다들 일부러 내가 출근할 때까지 커피를 안 마시고 있어. 일하면서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커피만큼은 안 한 게 하나 있었네. 안 한 게 하나 있긴 있었네. 내 친구는 첫날에 그 회식하는 자리에서 가서 일부러 고기를 태웠어.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부장급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어. 와 내가 듣고 똑똑하다.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그래. 그 맨날 그 팀장님 옆자리 비어 있잖아. 내 자리. 한 번은 맨날 가면 높은 사람 옆자리인 거야. 무조건 거기가 내 자리인 거야. 그치. 늦게 가봤어. 비어있잖아. 비어있어. 그리고 일찍 가서 저쪽 구석에 앉아있잖아. 들어오시면서 일로와. 결국 어떤 발버둥을 쳐도 옆에 앉아있더라. 그냥 받아들이고. 또 이제 거기에는 약간 고급 메뉴가 나오는 날도 많기 때문에 요러기 위해 앉았다. 문제의 학생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덩달아 피해를 봅니다. 그 한 번 실습조가 끝날 때까지 가거든. 그러면은 늘 실습 나갈 때마다 사실 이 같은 조 친구들은 고달프지 고달파. 근데 내가 볼 때는 얘네도 이 친구가 공황장애인 걸 모르는 거 같아. 들레 선생님도 이 친구가 좀 태도가 불순하다 생각을 하고 저번에 1화 때 보고 리플 보니까 제가 정당 간호사가 이제 좀 자질적으로는 정신과에 좀 적합한 것 같다는 얘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리플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여기 화에서도
보시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당 간호사는 이 친구가 왜 그럴까를 계속 쳐다보고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과적으로 되게 좀 자질이 있다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이상행동이 건방져 보인다고 했을 때 건방지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건방지게 보이는 행동을 할까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자질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신과에서 또 다른 과와 다르게 특별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쵸. 바로 약. 약 먹을 때. 병원을 좀 몇 번 다니는 환자들은 애초부터 알고 복용하시고 이렇게 다 하세요. 예. 보통 어떤 방법까지 써서 숨기나요? 어떤 이제 환자 같은 약을 이제 먹는데 요렇게 떨어뜨려요. 환자 보고 안으로. 그러면 이제 바닥에 떨어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신과 간호사들은 약을 주고 나서 환자가 입안에 넣을 때까지 눈을 깜빡거리면 안 돼요, 원래. 그 순간을 버려버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 혹시 떨어뜨린 게 없는가. 정신과 병동에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모아서 수사이드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어프하고 딱 출근했는데 24시간 그 인계노트에 이제 적혀 있는 거 약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 이렇게. 약 어떻게 할 건지 의견 내놓으세요. 그 이제 팀원들이 멘붕인 거지. 왜냐면 수선생 글씨체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낼 거냐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숨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먹는 척하면서 손을 딱 쥐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그거 넣거나 아니면 시간 끌기. 그럼 혹시 이거 물 말고 포카리스웨트로 먹어도 돼요? 우유랑 먹어도 돼요?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럼 그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지. 약을 안 주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거죠. 근데 환자가 만약에 줬는데 시간을 계속 끈다. 그러면 먼저 약부터 다시 달라 그래야 돼요. 환자분 그럼 약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약에 대해서 좀 상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거죠. 우리 약 카트 딱 밀고 나갈 때 병동은 빨리 나서 줘야 되겠다 생각하잖아. 제발 한 번에 복용했으면 좋겠다. 약이 뭐 예를 들어 5ml랑 10ml랑 색깔이 바뀌는 약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이 약 용량이 는다는 설명을 안 한 상태라고 해도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약이 왜 바뀌었지라는 생각 안 하잖아.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 뭐 약을 처음 딱 주면 까서 손 여기서 유심히 봐요. 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어제랑 색깔이 바뀌었네요. 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도 어차피 납득을 안 해. 간호사 선생님이 약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져온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렇게 바꾼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처방지를 가지고 온다. 보여줘도 안 믿어. 왜? 포토샵 써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 두 번째는 우리 왜 추가약이 오다가 나면 받으면 약이 올라온 다음에 따로 봉지 올라오잖아. 나는 항상 약봉지를 한 번에 뜯어 먹었는데 왜 나는 약봉지가 두 개죠? 이걸 혹시 간호사 선생님이 한 봉지 몰래 가져와서 나한테 먹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그거를 줄 게 아니라 다시 올 DC를 내려서 다 내린 다음에 한 봉지로 올라오게 해야 돼.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약국에 전화가 올려. 그냥 그거 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그 첫 환자 때 딱 갔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딱 이렇게 유심히 보기 시작하면 속으로 이제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보잖아. 정신과 간호사 출신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이랑 중환자 출신 간호사들이 진짜 학을 떼는 표정으로 내가 내 스스로가 나도 지금 학을 떼고 있는데 고스란히 얼굴을 계속 보는데 이 사람도 내랑 지금 같은 감정이구나. 추가된 거 같이 묶는 것도 솔직히 이거 확인하면서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거든. 근데 그거를 다 DC를 내리고 반납한 다음에 다시 오더 받아갖고 닫아서 와서 그걸 또 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못 줘. 그렇게라도 가셔서 먹으면 되는데 다른 환자들 다 약 준 다음에 주잖아. 그럼 왜 내만 왜 그래서 이 델루전 있는 환자들에 대한 케어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돼요. 그거 하나가 계속 연쇄작용이 되니까 집을 못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인계 때 이 환자 아직 약을 안 먹었습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했어. 그래 때 먹일게 라고 하면 너무 나이스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잘해봤는 것 같은데. 표정 지금 살아있어. 다 먹이고 가라. 그러다가 만약 선생님이 동수생 왜 안 가니? 그러면 너 아직도 안 갔니? 놓고 가! 지가 약을 책임지고 해라놓고는 또 수술 얘기할까 진짜 야비하네. 가라 하고. 그 먹고 뱉는 사람은 없어? 먹고 바로 화장실 가서 이제 뱉는 사람 있죠. 근데 그것까지를 봐야 돼요, 간호사가. 이 사람이 약을 먹은 다음에 화장실 바로 갔을 때 뭐 때문에 가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히스토리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 환자를 맨 마지막에 줘야 돼. 약 순서를. 그러고 나서 가서 토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했다고 하면은 약을 다시 재쳐봐. 그럼 약간 이러면 안 돼? 약 주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한 다음에 약 주고 30분 동안 화장실 문 잠그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가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래. 일단은 화장실 안 가. 화장실을 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중환자실이든 응급실이든 병동은 빨리 낫고 싶은 사람들이 오지 입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오진 않는데 여기는 입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입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대박. 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득부터가 시작인 거죠. 와 진짜 여기는. 상상도 못했다. 이 3화가 사실은 주제가 큰 주제를 보자면 공황장애라는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공황장애를 크게 안 다룬 이유는 간호사적인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쵸. 리뷰 맞아요. 채널에서 굉장히 잘 리뷰를 해줘가지고 저희는 이제 따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연출적인 거 이런 거 너무 잘했죠. 잘했다. 간호사의 눈으로 바라봤던 얘기는 이야기. 여기까지. 또 이제 다음 4편에서 네. 또 재미있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